약을 먹으면 며칠 괜찮습니다. 물리치료 받으면 그날은 시원합니다. 그런데 일주일이면 돌아옵니다. 이건 치료가 안 듣는 게 아닙니다. 원인이 아닌 곳을 건드리고 있는 겁니다. 밤에 누우면 팔을 놓을 데가 없습니다.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이러다 진짜 손을 못 쓰게 되는 건 아닌지, 목 디스크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까지 안 낫는 건지, 그 불안 속에서 몇 달을 보내셨을 겁니다. 왜 같은 치료를 반복하는데 계속 돌아오는 건지, 그리고 이 상태를 어디까지 지켜봐도 되는 건지, 오늘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0대 여성분이 오셨습니다. 디자인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이었는데 오른쪽 팔이 6개월째 저리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 동네 병원에 가셨거든요. MRI 찍으니까 목 디스크라고. 약 처방 받고 물리치료 열심히 다니셨습니다. 한 달쯤 지나니까 괜찮아졌어요. 다 나은 줄 알고 일상으로 돌아가셨는데 2달도 안 돼서 다시 저리 오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병원에 갔습니다. 약 바꿔주고 물리치료 또 하라고. 또 좀 나아졌다가 또 돌아옵니다. 그렇게 6개월을 보내셨습니다. 이분이 저한테 물으셨죠. 원장님, 저는 왜 안 낫습니까? 약 먹으면 그때만 괜찮고 물리치료 받으면 그날만 시원합니다. 이거 이러다가 평생 반복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분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목 디스크 진단받고 약 먹고 물리치료 다니면서 왜 안 낫지 하시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약이 뭘 하는지부터 아셔야 합니다. 진통소염제는 신경 주변에 생긴 염증을 가라앉힙니다. 염증이 줄면 통증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좀 나아지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염증은 왜 생겼습니까? 디스크가 밀려 나와서 신경을 누르고 있으니까 염증이 생긴 겁니다. 약은 그 염증을 잠시 눌러준 것이지 밀려 나온 디스크를 되돌린 게 아닙니다. 물리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에 뭉친 근육을 풀어주면 그 순간은 시원합니다.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통증도 크게 줄어듭니다. 하지만 디스크가 왜 밀려 나왔는지 그 원인은 그대로거든요. 그러니까 약을 끊으면 염증이 다시 올라오고 물리치료를 쉬면 근육이 다시 뭉치고 팔저림이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낫는 게 아닙니다. 통증이 잠깐 쉬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하나 더 생기실 겁니다. 약이 원인을 못 건드린다는 건 알겠다. 그러면 원인이 뭐냐? 디스크 아니냐? 많은 분들이 MRI에 보이는 디스크가 원인의 전부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디스크는 결과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목뼈는 7개가 위에서 아래로 쌓여 있습니다. 그 사이사이에 디스크가 쿠션처럼 끼어 있고요. 이 뼈들이 바르게 서 있으려면 주변 근육들이 앞뒤 좌우에서 균형 있게 잡아줘야 합니다. 균형이 맞아야 디스크에 실리는 압력이 고르게 분산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일 뭘 합니까? 모니터를 보고 스마트폰을 봅니다. 고개가 앞으로 쭉 나갑니다. 이 자세가 하루에 8시간, 10시간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목 뒤쪽에서 머리를 잡아당겨주는 깊은 근육이 버티다가 결국 굳어버립니다. 정상적으로 수축하고 이완하는 기능을 잃어버리는 거죠. 이게 한쪽만 심하게 굳으면 어떻게 될까요? 균형이 무너집니다. 굳은 쪽이 한 방향으로 당기니까 목뼈가 그쪽으로 기울어집니다. 기울어진 목뼈 사이에서 디스크는 한쪽으로 압력을 집중적으로 받겠죠. 이게 쌓이고 쌓이다가 한계를 넘으면 디스크가 밀려 나옵니다. 밀려 나온 디스크가 옆으로 지나가는 신경을 누르고 그때 팔이 저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까 그 40대 여성분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분의 목을 만져보니까 바로 느껴졌습니다. 오른쪽 목과 어깨를 연결하는 깊은 근육이 돌처럼 굳어 있었거든요. 손가락으로 누르니까 거기요 거기 하시면서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이분은 마우스를 오른손으로 쓰십니다. 모니터가 살짝 오른쪽에 치우쳐 있었습니다. 하루 8시간 넘게 고개가 오른쪽으로 조금씩 돌아간 상태에서 일을 하신 겁니다. 수년 동안요. 그러니까 오른쪽 목 근육에만 부하가 집중된 겁니다. 굳은 근육이 목뼈를 한쪽으로 당기고 그쪽 디스크에 압력이 쏠리고 결국 디스크가 오른쪽으로 밀려 나와서 오른팔로 내려가는 신경을 누른 겁니다. 약으로 염증을 잡아봤자, 물리치료로 겉근육을 풀어봤자 이 깊은 근육의 굳은 상태는 풀리지 않습니다. 원인은 그대로인 채 결과만 계속 지운 겁니다. 겉이 아니라 디스크의 압력을 만들고 있는 그 깊은 근육을 풀어야 합니다. 겉 근육을 풀어주는 것과 깊은 곳의 굳은 지점까지 직접 도달하는 것은 다릅니다. 깊은 곳이 풀리면 한쪽으로 당기던 힘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균형이 회복되면 디스크에 쏠리던 압력이 분산됩니다. 압력이 줄면 신경을 누르는 힘이 줄어들고 팔저림이 빠집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 상태를 언제까지 지켜봐도 되느냐? 팔이 저리기만 하고 힘은 잘 들어가고 손가락도 잘 움직인다면 원인을 찾아야 하지만 시간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더 이상 지켜보시면 안 됩니다.
저린 걸 넘어서 팔에 힘이 빠지기 시작할 때, 젓가락질이 어색해지거나 단추를 채우는 게 서툴러지거나 물컵을 잡았는데 힘 조절이 안 될 때, 이건 신경이 눌리는 정도가 아니라 신경 기능이 떨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신경은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아주 어렵거든요. 저린 건 경고입니다. 힘이 빠지는 건 경고를 넘어선 겁니다. 반드시 정확한 진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분은 다행히 힘이 빠지기 전에 오셨습니다. 깊은 곳에 굳어있던 근육을 치료하기 시작했죠. 처음 2주는 크게 달라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3주차부터 밤에 팔이 안 저리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만에 처음으로 팔 때문에 잠을 깨지 않은 밤이었다고 하셨습니다. 이분이 그 다음 진료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원장님, 저 아침에 눈 떠서 팔이 안 저리니까 울었습니다. 아침에 눈 떠서 팔이 안 저리니까 울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이 왜 우셨는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은 아실 겁니다. 밤마다 팔 놓을 때를 찾다가 지쳐서 잠들고 아침에 눈 뜨면 저린 팔부터 확인하고 주변에 말해봤자 병원 다니고 있으면 나아지겠지 하는 말밖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답답함을 아무한테도 설명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20년 동안 봐왔습니다. 나아지신 분들이 꼭 하시는 말이 있어요. 왜 아무도 이걸 안 알려줬을까요? 진작 알았으면 6개월 그렇게 힘들게 안 보냈을 텐데. 이분들이 늦은 게 아닙니다. 약 먹으면 낫는다고, 물리치료 좀 더 다녀보라고 그 말만 들으면서 시간을 보내신 겁니다. 아무도 먼저 이야기해드리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오래 버티셨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